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을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브리핑이 나가는 사이에 두 분의 전문가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현종 2차장의 브리핑 내용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박사님도 열심히 들으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반응에 대단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를 수습하고자 김현정 차장이 다시 한번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왜 이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았나를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 발표를 보면은 일본이 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을 평가했고, 일본이 우리를 안보 협력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 체결한 협정을 계속하는 건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한 지소미아 대신에 이용을 할 티사도 저희는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니까요. 예. 그렇다면 왜 지소미아는 안 하고 티사는 계속 유지하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티사가 잠깐 나오는데 이거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먼저 김현정 2차장의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고 나서 그 의견을 제가 묻는 게 더 순서상 나을 것 같아요. 지소미아 종료 선언하기로 한 것은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주일 한국 대사가 고위급 협의도 시도했는데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전에 일본 측에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조차 없었다. 미국도 7월 말에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 동결 합의를 우리와 일본 측에 제안했고 우리는 환영했다. 일측과의 협의에도 동의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도 거부하였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부인했다. 미국과는 지소미아 문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하였고 특히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죠.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이 얘기를 간략하게 한 문장만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물려서 부품 소재 국산화 주력하고 있듯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춰 나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욱 위원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은요, 이 지소미아를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김현종 지금 차장이 잘못 설명한 것이요. 무슨 엄청난 정보를 뭐 주고받는 그런 그 협약처럼 설명했는데 제가 누차 방송에 나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지소미아라는 것은요.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기본적인 이 정보를 어떻게 누가 수집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절차를 다룬 내용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지소미아는요. 무슨 우방국 군사 우방국가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지금 러시아가 우리 영국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들하고도 지소미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필요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 체결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나라들하고도 하는데 마치 뭔가 지소미아가 뭐 한국과 일본 간의 핵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일본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무슨 어떤 우리가 일본을 제재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사실을 지금 호도하고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이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일제 어떤 그런 뭐 강제징용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상 청구권 당연히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소미아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간 해왔던 지적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지 않고 앞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과정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뭐라고 그럴까 어떤 논리적 연결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자,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이 지소미아 폐기 행위는요. 일본에 대해서보다도 사실은 미국에 대한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경고를 한 부분이 뭐냐면 지소미아를 잘못 폐기하면 이게 일본 뺨때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뺨을 때리는 모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100% 합의를 해서 100% 그쪽에게 설득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한국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미국이 100%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어제 사실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미국과 뭐 다 잘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반응이. 예, 양욱 의원 이야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오늘 추가 브리핑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내주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현종 차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절차적인 군사 정보를 어떻게 누가 먼저 포착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절차를 다룬 협정일 뿐이지 마치 뭐 한일 간에 아주 뭐 민감하고 정말 고도의 군사 정보를 뭐 나누기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러시아하고도 이미 지소미아는 맺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하고 100% 합의한 다음에 하더라도 종료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반응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정부 반응이 정말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한일 간의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하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유감의 뜻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국방부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표현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3년 12월 26일이요. 예. 아베 총리가 그 암묵적인 약속을 깨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딸이죠. 그 당시 주일 미국 대사가 실망했다. 아베 총리의 그런 신사참배에 실망했고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또 1월 달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아시아 순방 스케줄은 한국에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봄에 필리핀하고 일본을 들리기로 했는데 일본 일정을 줄이고 한국 방문을 했죠. 예. 그 정도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특히 양국 간의 NSC 상의에서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김현종 차장의 오늘 추가 브리핑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자님과 제가 매일 카톡을 주고받고 6시간마다 전화를 한다면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사회자님이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합의에 이르고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미국 정부가 일단 얘기했던 표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충분히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서 드디어 나도 당신의 입장을 지지하게 납득이 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외교적 수사에서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은 다릅니다. 실망과 우려는 포지션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반대한다, 걱정이 된다는 외교적 수사입니다. 예, 미국이 분명하게 실망과 유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미국 언론들 보도도 지금 거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해를 표명하였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정부 관리가 주미 대사관에 항의를 했다. 우리가 unhappy, 불만족하다는 표현도 했다.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보도였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라고 하는 게 맞긴 맞겠군요. 미국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 양욱 의원이 쓰셨는데 사실상 우리말로는 한국 정부의 예. 설명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다는 예, 거죠. 근데 예. 그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었어. 아베 정부도 분명히 미국 정부와 긴밀한 그 소통과 협의를 계속 해왔겠죠. 그러면 아베 정부한테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해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군다나 어제까지 지소미아는 그래도 연장하되 당분간은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이런 조건부 연장을 채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막판에 발표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신문사는 윤정기를 세우셔야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료되는구나. 이거 상당히 큰 뉴스다. 어제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러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예. 우리 정부는 청와대에서는 종료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예. 지소미아 안에도 그렇게 그 표현이 담겨 있다. 예. 파기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뭔가 깨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예. 뭐 좋습니다. 그 표현을 둘러싼 뭐 이견이야 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예.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좀 분면을 나눠봐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위협을 줄 거냐? 아닙니다. T사가 있다면서요? T사가 있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좀 분면을 달리 봐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뭐 일본과 지소미아가 없어가지고 정보를 못 얻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나는데 전쟁을 못 막고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모르냐?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 정도는 하는데 자 분면을 나눠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이 지소미아가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지소미아가 아까 누가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이상하게 하셨는데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맺게 된 겁니다. 즉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나라들을 좀 묶어놓고 아까 김성환 평론가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다. 예,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깨는 행위는요. 이 구도를 깨는 행위가 됩니다. 소위 트라이엔털 코퍼레이션 3국의 협력 구도를 깨는 행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깨더라도 우리가 깨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깨도록 해야 된다. 일본 쪽이 깨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나라. 한국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에 협조를 안 하는 나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뭐 지금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요. 미국의 협조나 미국의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걸 끌어나갈 겁니까? 이게 좋지 않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를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자, 이 어떤 일본의 그런 잘못된 행동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서 하고 이 안보 구조, 이 지소미아 같은 걸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안보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의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지금 얘기를 해온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도대체 누가 판단을 내리셨는지 저는 그 분들을 한번 좀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욱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SNS상에 보면은 일단 일본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또 일본에 이런 우리보다 힘이 센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압력을 가해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우호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양욱 의원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있었다. 매일 여론조사 실시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여론조사로 외교를 합니까? 나라의 운명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요. 그 인기 없는 결정도 내려야 됩니다. 국가에 필요하다면. 아니 어떻게 외교를 인기조사로 인기 투표로 해가지고 해서 끌고 갑니까? 이건 저는 그것이 만약에 근거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신다면요, 굉장히 잘못 판단하시는 거다. 한 국가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가야 될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집어넣고 그 부분을 향해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뒤집 듯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일본이 지금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냐면요. 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야라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지소미아 우리 그냥 계속 갈 거다. 문제 없을 거다라고 계속 그렇게 알려줬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엎는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미국 혹은 이 소위 우리 뭐 나토권이라든가 이런 서구 쪽의 동맹국을 향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어떤 국민의 어떤 이런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 합의를 그냥 뒤엎을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인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지금 양욱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봉영식 박사께도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발표하면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고 아베 일본 총리 말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아침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 예, 여기 있죠. 우리 아베 총리 말을 그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베 일본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등 신뢰관계 훼손 계속돼서 유감이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저 부분, 지금 양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도영식 박사도 저 부분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에 부동의한 거죠. 종료를 이야기한 것이 혹시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프레임에 한 번 더 좀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번에 이런 결정으로 그것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교에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한테 점점 더 유리한 프레임에서 유리한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아까 양욱 박사님께서도 잘 얘기했지만 때리려면 일본을 때려야 되고 일본이 아픈 곳을 때려야 되는데 미국을 때리고 우리의 전략이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움직이는 거라면 미국을 때리면 안 되죠. 예. 미국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반한 행동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데 도움을 달라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일본의 이런 수출 통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위로 동북아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안보 협력에 훼손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즉 일본이 문제의 그 제공 국가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와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도 한미일 안보 협력에 훼손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한국도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족주의 차원에서 결기를 보여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종료뿐만 아니라 티사, 아예 일본하고는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니까 민감한 군사정보 협정 교류는 하질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티사의 문은 열려 있고 국민을 향해서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티사가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을 불신하는 국가고 위험한 국가로 이야기하면서 현관문 키는 안 알려주지만 대문 키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 둘 다 알려주질 말아야죠. 알려주지 않으려면. 일단 오늘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들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티사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었죠.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이 북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정보를 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이제 많은 정보들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일본에 있는 자산이나 일본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정보를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한일 간에 서로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라고 해서 저 협정 자체가 존재를 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 지소미아가 종료함으로 해서 저 T사 자체도 사실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T사를 하면서 지소미아로 넘어온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자, 일단 서로 양국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거나 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만약에 한국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다. 지소미아 같은 그 기본적인 정보 보호 절차도 없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이걸 주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주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티사가 존재를 하더라도 지소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 티사는 언제 체결이 됐습니까? 2014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는 2016년에 됐잖아요. 그럼 그 2년 동안은 그 티사의 근거에서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게 그 2년 동안의 근거라고 하는 것들도요. 사실 그간에 어떻게 보면 백 채널을 통해서 정식적이지 않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적이 되면서 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정보를 제대로 끌고 가기 어렵다.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삼국 협력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지소미아를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한국과 일본에게 굉장히 권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T사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틀 중에서 결국 이 T사를 만들어 놓은 건요. 지소미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의 하나를 지금 끊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T사 자체가요 이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분과의 이야기를 잠시 여기서 중단하고요. 도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유성재 특파원 연결해서 현재 성영 특파원이군요. 성영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측의 반응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특파원. 네, 아베 일본 총리의 반응은 한마디로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며 기존에 밝혔던 증용공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하라는 입장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본의 주무부서가 방위성일 것 같은데요. 방위성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조약은 외교부가 형식상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협정 종료를 한국이 결정한 데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의 재고를 요구하겠다면서 적절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아베 총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본의 고노 외상이 우리 남관표 주일대사 불러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네, 고노 외무상은 어젯밤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우리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와는 저희가 말하는 수출 규제를 일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부른 시간이 밤 9시 반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남대사 면전에서 격한 언사를 쏟아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해 비판을 받았는데 고노 외상이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말이죠. 지금 저희가 여기서도 한창 얘기했는데 우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먼저 미국 국방성 성명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망을 표시했다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사전의 이해를 구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본 정부는 미국 측 반응을 이용해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것 봐라, 미국도 한국의 조치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는 수준의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쿄 성영 특파원이 일본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봉욱 박사님, 그러면 일단 우리는 종료 선언했고요. 미국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외교적 선택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거고요. 발표까지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해나가야죠. 아직 3개월이 예, 남았습니다. 예. 11월 말까지는 지소미아가 유효하고 T사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을 T사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구축하는 것이 한국은 이제 우리의 3자 안보 협력 틀에서 벗어났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먼저 북한이 좋아하겠죠. 예. 중국도 좋아하겠죠.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일본도 좋아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것 봐라,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안보협력 국가로서. 그리고 결국에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으로 삼을 수 있는 아시아 동맹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밖에 없지 않냐. 증명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 소외 현상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90일 동안인가요? 네, 그렇죠. 90일 전에 선언하게 돼 90일 있으니까요. 전에 선언하게 돼 있으니까 90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종료되기까지는 예. 그 안에 어떤 상황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뭐 대규모의 도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문재인 정부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겠죠.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북한의 도발 행위라든지 그런 정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소미아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주고받은 정보 건수가 29건이고 예. 최근에도 뭐 줄어드는 추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북한의 도발 규모라든지 횟수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거니까요. 없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군사 위성입니다. 8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가 없거든요. 북한이 동해에서 미사일을 쏘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이번에 6차례에 걸쳐서 약 10발의 이제 단거리 미사일 시험과 장소장표 실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내놓지는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미상, 불상, 예, 발사체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국방부가 그때 정확하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면 정말 쥐소미아가 없고 T사가 없더라도 한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결기를 보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겠는데 과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전략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국익 차원의 결정인가?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방부 예산이 제가 알기로 47조 원이죠. 교육부 다음으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부처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쥐소미아 없어지고 대북한 정찰 행위를 강화하려면은 또 얼마나 큰 예산이 추가될 것인가? 여기에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영식 박사 이야기한 내용 중에 말이죠.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도 아까 김현동 차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 정보에 우리가 많이 의지를 해왔다는 의지라고 볼 수 예.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무임승차랄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돈으로 사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대 이익 그것을 계산을 했어야죠.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예. 부분은 앞으로 그게 당장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뭐 47조 원에서 10조, 20조 더 쓴다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 국방력이 완전히 강화된다 이런 건 또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이 정찰 위성을 여태까지 15개를 띄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가동한 게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형 것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거의 8개 이상 정도가 운용을 가능하다고 되는데요. 이게 일본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1998년도에 대포동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포동 미사일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5년, 6년을 난리를 치고 예산을 여기저기 거 다 끌어와서 그래서 2003년부터 쏘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걔들이 그쪽에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5개, 최소 5, 6개의 체제가 갖춰지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10년 이상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이 입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춰 나갈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판단을 내리고 할 때는 본인 어떤 개인적 판단이라든가 어떤 개인적 감성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와 그다음에 방향성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감정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정부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종료 선언은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강력한 우려를 나타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소미아 종료까지 90일 남았는데 그 사이 어떤 외교적, 정치적 지형 변화, 환경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오늘 국민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에 따라 국익을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국방력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남은 90일 동안에 어떤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